예, 오늘 먼저 특강에 참여하신 우리 학과들이 호텔 관광 물리치료 적용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과 유기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정말 소중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구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50분 정도 우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김학홍 부지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한 10분 정도는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은 그 문창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시험 중에서 최고의 시험인, 옛날에 치면은 과거급제를 하셨습니다. 이 행정고시 35회 때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경상북도에서 아주 오래 계시다가 특히 이제 일자리 경제 본부장, 창조 경제 산업실장, 또 가까이 있는 경산 부시장 이렇게 하시다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으로 또 가셨다가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심의관,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님도 역임하셨고, 최근에 이제 거기 계시다가 그 2022년 10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오셨습니다. 포상은 홍조 근정 훈장을 받으시고 아주 유능하신, 또 능력 있으신 우리 경북이 아마 곧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더불어서 이 쌍두 마차를 이루면서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탁월한 업무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으셔서 이 이철우 도지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난 1월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우리 부지사는 뵈니까 다리에 이 기부스를 해갖고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한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훈입니다. 같이 주셔가지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고향이 경북 문경이고 또 제가 경북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경북도에 국장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계되는 경제 파트에 오래 있어가지고 산학협력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런 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현재 가서도 여러 보직을 경로를 거치면서 제가 또 청년 행안부 지역혁신국장을 했었습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마을, 청년 지원 사업 이런 게 해서 제가 전국의 많은 청년들하고 3년 동안 많이 부대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동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좀 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지방시대 대전환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시대 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만 이게 오신 분 학생들께서는 되게 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럼 서울은 중앙이고 우리가 지방이냐 지역으로 바꾸자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지방이란 말이기 때문에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라는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경북이라는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인 문제 의식, 인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계속 공부를 하시거나 살아가시는데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면장이 면할 면자, 담벼락 장자입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면장 그래가지고요. 한문에 안 넣으면은 우리 읍면 동장할 때 그런 면장으로 그래서 야 그 면장도 면사무소 뭐 직원들 보거나 동사무 직원들 보고 알아야 면장한다 했는데 실은 이 면장이란 말은 그런 면장이 아닙니다. 2500년부터 써왔던 말입니다. 이 면장은 면면장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요. 공자가 자기 아들한테 말할 때 그 시경의 수신과 재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들 보고 공부를 하고 많이 익혀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담벼락에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면장이란 말은 담벼락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즉 뭔가 하면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많이 뭐 저희들 간부들한테 퀴즈식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책을 형상화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 같습니까? 아주 되게 학생들이 아주 학군이 높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뭐 술잔, 커피잔입니다.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우리 이제 공무원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공부한다는 게 도서관 가서 책 펴놓고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 해외 사례, 또 타시도 사례, 또 중앙정부의 동향,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더 발전된 개선된 사항도 우리가 내놓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 이용하게 하고요. 이게 공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핸드폰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모든 게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저도 뭐 계속 차 안에 오면서도 핸드폰 거의 계속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또 행안부 있을 때 보면 우리 그 사무실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뭐 국회 출장, 청와대 출장이 많아가지고요. 일주일에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일주일 있는 한 이틀, 어떤 날이 하루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 출장이에요. 우리 사무관들이 보고서를 다 톡으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다 보고 거기서 바로 노트를 제가 노트를 씁니다. 바로 수정해, 그 빨간 펜으로 수정해서 이거 바꾸라 또는 이거 더 추가하라, 첨삭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요. 제가 국회에 마치고 5시쯤 되면 그 사무관들이 수정된 자료를 또 보내와요. 저도 계속적으로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그 KTX 타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는 게 그런 보고서도 보고요. 또 돌아가는 또 주요한 뉴스도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또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잔이죠. 뭐 술잔일 수도 있고 커피잔일 수 있는데 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는 게 우리가 뭐 건주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화공특강이요. 화요일 날 공부하자는 주말입니다. 아침 7시 20분에서 9시까지. 저도 매주, 제가 작년 10월 달에 행정부의소로 왔는데, 지사님도 계속 참석하십니다. 저도 참석하고요. 또 우리 여기 150명 정도, 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20분이니까 되게 좀 빠른 시간인데도 거의 꽉 찹니다. 뭐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또 다른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 인문, 사회,
또 과학, IT, 문화, 농업, 얼마 전에는 또 스마트팜 운영하시는 대표님 오셔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스마트팜을 수출하겠다. 자기 그 경험담도 얘기하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또 농업 같은 경우, 또 문화 같은 경우, 또 역사에 관한 경우, 우리는 아주 최고 에이스급 되신 분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고 거의 1시간 40분 동안 9시까지 9시 끝납니다. 오늘 또 저희들 7시 20분에 해가지고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아주 젊은 강사분이 오셨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일단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저는 또 공직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제가 행정부시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농업, 건설, 또 토목, 우리 또 신공항 건설 모든 게 제 범위잖아요. 제 밑에 많은 13명의 국장들이 있고요. 다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지사님 최종 결심 중간에서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는 제가 결심돼야 되고 근데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국민대 학생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력도 아까 총장이 뵀다면 아주 우수한 그래서 아마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지금 혹시 조금 공부에 조금 덜 하신 분들은 꼭 도산에서 앉아서 이런 공부를 떠나가지고요.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요. 또 다른 대학과 비교도 해도 되고 해서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그 말씀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70년대부터 쭉 성장을 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죠. 김춘추 태종부여랑 우리가 1660년에 신라가 백제를 나강연합에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또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신라를 도와준 나강연합군의 당나라 군대가 그대로 주둔한 거죠. 이렇게 물러났어야 되는데 이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왕을 계린도독부를 만들어서 계린도독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7년간 전쟁을 해서 676년에 결국 우리 신라군이 당나라 군을 격퇴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의 당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미국은 패권국 같고 미국에서 한국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676년에 이 당나라는 현재 미국 이상의 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이니까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역사가들이 그 당시 세계 GRDP 50%가 당나라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GRDP는 전 세계 한 25%, 20%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나라는 최강의 국가였는데 그 당시 변방에 신라가 그 당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그 후예들이 우리 경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경북이 고향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만큼 자부심도 가질 필요 있고요.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룬 역사적인 기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갔어. 네. 자, 그렇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중구생, 네. 보면 인진해란이 일어났고요. 또 쭉 해서 많은 있었고요. 징비록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징비록에 유성룡 선생님의 징비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 제가 여기 징비록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사님께서 우리 시국장들 공부 좀 하라면서 했는데 그래도 징비록을 제가 계속 중간중간 읽고 있는데요. 어떡하나 이 정도로 우리가
당나라를 물리칠 정도의 우리가 아주 기계가 센 민족이었고 또 그 위에 통일신라가 되면서 문화가 발전해서 불교 문화로 대표되는 우리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고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한일 합방도 되고 분단도 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동시에 입국한 나라가 됐죠. 6.25 전쟁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렇게 쭉 1953년에 67달러에서 2017년 29,700, 지난해 2022년은 한 3만, 한 3천, 2, 3천, 4천, 환율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2021년 우리가 3만 4천, 거의 한 3만 5천 달러 육박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고요.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보시면 1960년대에 비해 GDP는 386배가 증가했고요. 세계 수출은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또 세계 7번째로 인구 5천만 명 이상, 또 3만 달러 이상,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뭐 나라가 작아가지고 인구 500만, 300만 이런 국가들 중에 인구 1인당 이게 뭐 5만 달러 있겠지만은 그 나라가 작으니까요. 인구 5천만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내수지장도 있고 또 이 경제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 3만 달러 돌파한 국가가 7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러시아는 면적이 우리의 170배입니다. 인구는 우리의 3배죠. 아프리카 전체는 면적 우리의 300배가 넘고 인구는 26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GDP 또 1인당 그 GDP 수출액, 특히 수출액은 아프리카 전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뭐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전체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수출한 게 훨씬 많습니다. 한 2,500억 달러 더 많습니다. 또 한때 러시아는 미국 소련으로 대변되는 미소 초강대국이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 옛날에 뭐 제정 러시아, 소련 생각해서 엄청난 줄 알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되게 피폐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새마을로 키르기스탄을 갔었습니다. 거기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서탄 지역 중에 한 나라인데요. 키르기스탄은 나라가 인구 한 800만, 나라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크죠. 거기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 소련의 지배를 받았어가지고 쭉 다니다 보니까 큰 우리처럼 이렇게 포스코 정도는 아닌데 아주 작은 근데 제철 공장이 있는데 다 서 있어요. 지나가다가 좀 원했더만은 옛날 소련이 있을 때 가동되던 그 철강 회사 또 시멘트 회사인데 지금은 가동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인력들은 대부분 고급 인력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죠. 러시아로 돌아갔고 키르기스탄에 남은 사람들은 가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냥 폐허처럼 고철더미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러시아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아주 일부 외에는 나머지는 대부분 되게 좀 어렵게 산다고 할까요? 어떡하네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다. 이 수치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전체보다도 수출도 더 많이 하고요.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한 2천억 달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한류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보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분들이 한류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K 콘텐츠 산업에 한 25억 달러, 한 3조 원이 넘는 돈을 넷플릭스가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뭐 저도 가끔 이렇게 시간 될 때 넷플릭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왜 한국에다 투자하겠다고 했을까요? 한국의 가능성, 또 한국의 현재 위치, 한국의 미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경제 성장도 넘었었지만은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엄청난 위치에 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K-팝 제가 2018년도에 우리 그 외교부에 공공 외교국장을 만났어요. 우리 그 관계부처 회의 때 저는 행안부 지역혁신국장을 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그 프랑스의 주한 대사관 공사로 있을 때 그 단체에서 이제 그 프랑스 한국 대사를 보고 이런 여러분들 뭐 이런 것처럼 와달랬는데 대사님이 바쁘셔가지고 그 공사 보고 이제 와달래가지고 공사가 자기 공사여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더라고요. 그 이제 민간 단체에서 초청해갖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민간 단체가 약간 좀 불분명하다 할까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리 걸그룹 이런 K-팝 하고 있는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좀 믿기지도 않고 왜냐하면 외국에 근무하다 보면은 많은 단체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단체가 소위 말해서 BTS가 옵니다 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BTS는 바빠서 못 오고 고다음 단계 이렇게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한 1000명 정도 오는데 그래서 공사님이 와서 축사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그 1000명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프랑스 파리인데요 프랑스 사람도 있겠지만은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곳곳에서 왔는데 그게 이제 주최 측에서 혹시나 사람이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 큰 데를 못 빌린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공연 한 1000명 들어가는 데를 빌렸는데 꽉 차가지고 뒤에 다 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축사를 하고 나서 공연을 좀 들었는데 그 뒤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소위 떼창을 한 거죠. 뭘 했겠죠? 한국을 했겠죠.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자기가 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공사 외교관입니다. 자기가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 게 자기 업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로 접촉한 사람은 프랑스 외교부 사람들, 또 파리에 있는 각국 대사관 외교관들 상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많이 만나면은 미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에서 한국 대사 자기 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 중에 한 국가에 불과하고 그 외교관들이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그리고 또 프랑스 외교부를 방문해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도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또 프랑스는 약간 아프리카에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옛날에 전 식민지 국가 외교관들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거기 온 민간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다 한국을 노래를 부르고 한국 태극기를 흔들고 자기가 우리 공공외교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겠다. 문화외교로 가야 된다. 물론 공공외교라는 게 문화를 통한 그런 외교가 근간이 되겠지만은 자기가 그동안에 이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공식의 루트를 통해서 외교부의 또 대사관에 또 한일 교포단체 이런 데만 통했었는데 이제는 그 외교의 방법도 바꿔야겠다. 그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많은 오히려 시민들이 일반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한국을 알리면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문화 사절단을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 통해서 문화인들을 통해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 K-푸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BT에서 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5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또 봉준호, 저도 이때 이거 뉴스 보고 저도 소리 막 우리 직원들하고 지르는데요. 우리가 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 한국 감독이 상을 탄다는 건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과 감독상은 그냥 미국 또는 유럽 또 백인이 만든 영화 또는 백인 감독 가끔 흑인했지만은 됐었는데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벽을 깼습니다. 또 우리 윤여정 배우께서도 영화 미나리, 또 황동혁, 이정재에서 에미상에는 또 방송 쪽에서의 아카데미상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남우주연상, 감독상, 오징어 게임, 진짜 저도 이거 오징어 게임을 직원이 그 당시 추천해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밤을 꼬딱새가 다 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요. 진짜 이게 우리 넷플릭스 1위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 1등하는 거는 이제는 큰 뉴스가 아닐 정도죠. 이제는 사람들이 또 1등 했나? 이 정도지.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우루과이 대통령, 이분이 아마 임기가 이번에 끝난 것 같아요. 이분은 우루과이 그 대학에 중국 그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 동아시아,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아세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요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신데요. 지사님께서 직접 우루과이 가서 만나고 왔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네이버에 치시면 아주 검소한 대통령 나오실 거예요. 차도 자기 차로 다니고, 그 사모님이 또 상원 의원이세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데, 전혀 이렇게 관용차도 없고, 비서도 없고, 우리가 좀 상황이 당연 대통령 책임자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 책임자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권한에 집중돼 있고, 여기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데 되게 검소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자기가 연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는 국가였다. 근데 존립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선망이 있어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몽골에서는 우리 한국 식당이 한 200몇 개가 있는데요. 몽골에서 한국 식당은 고급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서시 거기 보면은 약간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그처럼 몽골에서 한국 음식 식당은 고급 식당이라고 하고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드라마가 아주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진출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우리가 나강연합 형성해서 또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삼국통일 이루고 통일신라라는 아주 구운이 융성했었고요. 또 그 위에 고려와 조선을 지나면서 또 나름대로 아주 좋은 시절도 보냈고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되게 어려운 시기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전체 국가보다 더 많이 수출도 하고요.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커서 이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나라가 작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문화 대국 그레이트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 있었고요. 또 우리 또 애들이 또 대학생도 있고 그런데 저 똑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우리 지금 둘째 취업 걱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죠. 너 뭐 할 거냐 했더니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그럽니다. 그리고 되게 얘기해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뭐 제 때는 보면은 뭐 이렇게 책 10번 정도 읽으면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딴 사람들 2번밖에 안 보니까 그죠? 10번 보면은 뭐 답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본다니까 진짜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정보는 엄청나게 많고요. 또 기업에서 원하는 상도 각양각색이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다르고 우리 때는 보면은 그 경제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데모하던 친구들도 다 좋은 입장 갔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극심하게 한 친구들 외에는 소위 말하는 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뭐 친구들 외에는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소위 말하는 뭐 4대 대기업 아니지만은 이름은 좀 적지만 그래도 다 월급도 받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경제 성장 시절은 경제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국가가 성장했지만은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보면은 공장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외국에 짓고 있어. 실제 우리 고용은 되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고생도 하고요.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조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출산율이 OECD 꼴찌입니다. OECD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저희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 있는 국가들을 말하는데요. 출산율이 제일 꼴찌죠. 이거는 2021년이고요.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고령화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부양 인구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가면은 2050년이 되면은 OECD 꼴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 OECD 평균은 1.1%인데요. 미국, 일본도 근데 우리는 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살률 또 OECD가 어제 우리 또 봉화군청에 우리 또 공무원 한 분도 또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거네 되게 하고요. 인구 10만 명 이렇게 의외로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률이 되게 낮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자살률이 하고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5위가 뭐 1위는 암이고요. 기존에 5위가 또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많아졌고요. 또 이제 갈등공화국. 뭐 제가 이렇게 뭐 사무실 있던데 행사장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근데 갈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뭐 우리 시군 간의 갈등, 또 단체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민관 간의 갈등 이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방안을 찾아달라. 도청이 대체 뭐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는데요. 이러한 뭐 여러분들께 TV 보면 많이 나오죠. 쓰레기 매립장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 그런 님비 현상도 있고요. 그거는 꼭 우리한테 와야 돼. 공원, 핀비, 자기 지역 선호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이제 제가 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유엔에서 한 건데요. 보면은 사회 분야는 이렇게 이거는 높은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낮은 게 좋은데 등간에 OECD 중에 3위 이렇게 쭉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이제 인적 물적 자본 제3의 자본이라 합니다. 사회적인 신뢰, 관계 형성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최근에 연구 결과 나왔는데요. 또 사회적 자본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147위로 나와가지고요. 또 국민들의 행복 지수
이 경제가 엄청나게 우리가 세계 제6위의 수출 대국이고 세계 제7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물론 이거는 이제 2022년 기준인데요. 59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행복이란 것은. 우리 보통 요즘 아파트 20평 아파트 계신 분들은 30평 가고 싶다. 근데 못 간다. 집값이 너무 뛰었다. 또 전세를 있다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게 보니까 뭐 대출도 이자도 높고 또 기업하시는 분은 코로나 때문에 나는 지난 3년간은 암흑이었다. 이제는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TV나 뭐 유튜브 보면은 또 외국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또 그런 거 관계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되게 어른도 계시고 한데 어떤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도 이렇게 높지가 않다.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분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원인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통계적으로 해서 분석하는데요. 결국 수도권 병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면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과 선택이라는 집중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 할 때는 되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흐리멍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 우리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 터닝 포인트죠.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걸 그냥 뭐 1학년 1학기처럼 대강판에다가는 되게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또 한때 중앙 집권을 해가지고 고도 성장 이럴 때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세계적인 기구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우리가 고도 성장했던 거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 관료들에서 어떤 주도적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결국 우리 한국의 성공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 면적이 보니까 12%밖에 안 되는 인구는 50%고요. 예. 뭐 여기 쭉 다 몰려 있죠. 신용카드 사용이 또 보니까요. 신용카드를 쓴다는 거는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75%, 천대 대기업수도 거의 90% 가까이가 어느 한 지역, 특정한 지역에 몰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한 거는 수도권 집중이다. 앞으로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될 건데요. 다른 나라, 그리고 한번 또, 계속 정부에서는 규정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는 GTX까지 만들겠다. GTX를 만들면 이렇게 뭐 결국에는 이 서울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GTX라는 게 뭐 남북 이런 거보다는 이 서울 도심, 특히 강남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의정부 쪽 가니까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거 하면 20분 만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필요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필요가 있고, 또 그의 답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됩니다. 자, 이 GTX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우리 지방에 올 돈이 안 온다는 겁니다. 해마다 한 10만 명 정도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있고요. 군위군이 7월 1일자로 대구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2개 시군인데 인구 가장 많은 데는 포항이고 인구 50만이고요. 가장 적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울릉입니다. 울릉 인구가 한 9천 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매년 청년들이 한 9천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방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구미에 학교 다녀서 취업이 안 돼. 나는 구미 여기 있다 보니까 정보가 많지가 않아. 이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왜곡된 것을 정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서울 중심이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로 가가지고 행정자치부였죠. 그 당시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행정안전부도 세종으로 내려가야 된다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별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았겠죠. 우리 많은 동료 공무원들도 왜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우리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의전, 국경일 행사도 담당해야 되고 또 정부 전체적으로 조정돼야 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방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종 내려가야 된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세종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가 세종 내려가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동의됐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5년, 4년 지났는데요. 전혀 그 우려는 기우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주 일부분에서는 일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부처 똑같이 지금 국회가 서울에 있고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사무실은 세종에 있어서 그 지리적인 간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다른 부처와 똑같은 그거란 거죠. 그거는 뭐 약간의 작은 실례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만 있어야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돌아가도 잘 돌아갈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불만했는데 한 좀 지나니까 되게 좋아진 게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는 지방에서 저보고 많이 오라 그럽니다. 우리 시골에 처음 와서 현장 방문해 주세요, 점검해 주세요, 회의 주셨는데 제가 잘 못 가요. 가고 싶어. 갔다 오면 하루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갔다 와서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 제가 또 해야 돼요. 일이 자꾸 쌓이니까 진짜 제가 정말 중요한 일 외에는 지방을 잘 안 가고 제 밑에 과장을 보내고 사무를 보냅니다. 근데 세종에 가니까 좋은 점이 딱 북토의 중간이에요. 거의 뭐 2산 이내에 그죠? 우리 뭐 대구, 광주, 제가 한번 전라도 광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날 하루 제가 4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과장들 8시 반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10시 차인가요? 오송에서 전남 나주까지 가는 차를 타고 KTX 타고 내려가서 거기 오신 분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워크숍을 제가 주재를 하고요. 4시에 광주시청 가서 회의를 하나 더 주재하고 다시 올라와서 저녁 약속까지 세종에서 저녁도 했습니다. 제가 다 아침과 저녁은 세종에서 시작해서 세종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 가능했던 게 오송 세종이라는 게 우리 남한의 그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리적으로 물리적 이동은 훨씬 더 서울시보다 가까워졌고 편리해졌고 지방에서 저도 보니까 지방을 많이 가게 돼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미에 있으니까 내가 되게 힘들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바꾸면 여러분 후배들이 바꿀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행정적으로 바꿀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원 중심으로 취업 설명을 하는 게 많습니다. 지방도 간헐적으로 하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대기업 이전, 공기업 이전, 공사 이전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예를, 미국은 워낙 또 땅이 다르니까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뉴욕에 살지 않고 또 LA, 샌프란시스코, 뭐 텍사스, 그 미국 사람들은 텍사스 살면은 저 아래쪽 이쪽에 텍사스 살면은 뉴욕이 있고요. 뭐 LA가 있고 시카고 있고 이런 데 안 살고 이런 데 살면은 야 뭐 당신들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죠? 예. 저는 뭐 저기 미국은 나라는 뭐 그 관계없이 물론 이제 미국은 또 땅이 넓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우리 치면은 대기업이죠. 대기업들 다 지멘스는 미네, 벤처는 슈투트가르트, 바이에른 레버쿠젠 다 이렇게 있고요. 주요 기관이 보면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칼스루, 환경국방부는 본 이게 옛날 수도기 수도였잖아요. 연방은행은 프랑크푸르트예요. 이건 옛날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또 프랑크푸르트는 연방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이 서울에 있지 않고 대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인구가 100만이 안 되면 한 7, 80만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유럽의 경제 금융 중심지입니다. 공영방송 우리는 뭐 KBS 있죠. 함부르크에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면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함부르크에 있고요. 베를린에는 수도고 이렇게 기관들 다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총리 및 장관들도 보면요. 지역도 다 다르고요. 당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보면은 일본과 프랑스가 많이 집권화된 국가인데요. 일본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고 네덜란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실은 삼티크는 4개라 그러지만 포스코는 뭐 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포스코 본사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정식 명칭은 포스코 서울 사무소입니다. 근데 회장님도 거기 계시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포스코 본사는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이런 거 아마 통일신라 때 오소경 경주가 신라 수도인데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작은 수도 5군데 만드는 거죠. 원주, 충주, 청주, 남원, 김해에다가 이렇게 오소경 만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구미에 살아도 구미에도 대기업 본사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500만 규모로 경제권 통합이 필요하다. 또 기초지역별 혁신 생태계, 또 지방정부 권한도 강화하고, 자,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대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지방대학 권한 이양 시범직으로 7개 했고요. 우리 경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수도권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바꿔야겠다. 포스코 체인지 그라운드가 여기 보시면은 100여 개가 있는 기업이 이쪽에 있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벌써 1조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항이지만은 지방에서의 어떤 가능성은 확인하고 있다. 늘 화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도시에 있을 때. 영상상 보시고 소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 정신적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지방소멸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책을 봤어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지방에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그냥 갑자기 맨몸만 가지고 내려오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시골 파견제 같은 정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착을 하는데도 이제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다 보니까 훨씬 이제 게이트가 낮아지는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똑같이 도시에서 했으면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만큼 한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문경 여행을 와서 꼭 들려야 하는 곳, 지역이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거리를 두고 시민 눈초리를 봤는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이 생각이 깊어요. 마을 어른들을 배려하는 것도 많고 마을 행사가 많아요. 시골에는 잔잔한 행사가 많은데 그런 행사도 뭐 찾아와서 이렇게 동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도 참 대견스럽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또 마을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무너져가는 그 고택이 또 살아나고 그런 다양한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젊은 피가 좋긴 좋구나. 버틸 수 있는 힘은 비전이죠. 저희가 여기서 차 한 잔 파는 게 그냥 5,000원 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차를 팔아서 이동인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한 그런 하나 동영상이 나온 그 사업이 경북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돼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께서 뭐 기업체 취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러한 또 새로운 트랙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도 우리 그 의성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제 청년무역 전문 인력 아마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혹시 질문할 학생이 있으면 제가 한 몇 명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아마 또 공부도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복지학과 네. 1학년 이승은입니다. 저 처음 강의 시작하실 때 성공과 소통의 3가지 네모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이렇게 그 책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공부하라는 의미. 예. 두 번째가 이제 핸드폰. 세 번째가 잔. 뭐 커피 잔일 수 있고 술 잔일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많이 좀 배워야지. 뭐 배운다는 게 꼭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하는 그런 공부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동영상, 인터넷을 통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행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미지로 이제 책이
책을 생산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핸드폰.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예, 저 멀리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뭐 친구분이나 또 다른 재명하신 분들하고 요즘에 보면은 대학 보면은 하버드대도 보니까 지난번에 무료 그 교수님들 동영상도 띄워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기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카페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회사 돌아간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한 키워드로 세 가지를 한 이미지로 제시한 겁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받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2학년 송승재입니다. 저희 경상북도 청년 지원 정책 중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아까 말한 청년무역 사관학교 사업이라든지 우리 그 아까 화수원 같은 요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뭐 지원업이라 할까요? 다른데 그 외에 우리가 산학협력 지원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구미래 산학협력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우리 도하고 뭐 전문대 사업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청년 이 포탈 들어가시면은 우리 도의 그 청년 관련 많은 사업들을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떡하냐 우리 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이제 공무원들 그러면은 좀 우리하고 멀리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뭐 자칭적 이런 데 여러분하고 좀 별로 관계 없겠죠. 우리 의전, 대규모 행사, 대통령 행사 챙기는 부서 있지만은 우리 경제 파트에 있는 우리 부서들은 되게 여러분 밀접한 부서에 있어요. 어떤 4차 산업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장 보는 뭐 기계 부품산 육성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 직접 못 만나니까 도청에 뭐 4차 산업부서 뭐 경제산업부 이런 건 되게 멀리 있다 생각하는데 실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회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요. 한 번 더 네. 손을 들었으니까요. 네. 네, 재학 중인 이명자라고 합니다. 예. 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저는 제2의 청년이고요.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동영상 중에 화수원이라는 카페를 제가 지난 그 벚꽃이 폈을 때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인지는 모르고 참 마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 공간까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마을의 농민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는 그런 광경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마을과 잘 어울려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감명이 깊었고요. 아까 그 강의 내용 중에서 화공특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여기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그 우리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전공 관련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화공특강이라든지 구미시청 같은 경우에도 수요특강으로 이렇게 특강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본 그 자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직무하고 관계되는 것 이외에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다른 것들을 역량을 키우는데 그런 소스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학생들도 화공특강이나 수요특강처럼 뭐 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유명한 강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 구미대학교에도 그런 걸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이 답변했었거든요. 예, 그게 뭐 산업협력 사업 중에 그런 이제 특강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 화공특강은 또 보이스 TV, 유튜브에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한동의 본부라든지 포항에 있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 필요하면은 아침 화요일 7시 20분에 보이스 TV 딱 치시면요. 우리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몇백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또 거기 화공특강 오프라인에는 우리 교수님도 총장도 오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경북경찰청장 모시고요. 우리 출입한 기자도 와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꾸 학원 특강이 뭐지? 그리고 우리 또 김장호 시장께서 이번에 또 시장 되고 나서 그것도 벤치마킹에서 수공하고 있고요. 울진군에 또 목공 특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그 공무원들 일하기 위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학원 특강을 보시려면 보이스 TV 그 유튜브 치셔가지고 들어가면 가끔 이제 강사님들이 그 안에 좀 민감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이 221일째였어요. 다 딱 한 번 지난주에 오신 분이 저 북한 관련 그 강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다른 분들 매주 한 번씩 했는데 다 본인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강사 사정이 아닌 이상은 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다 달 수 있어요. 우리 인재 영상과 보셔서 다 해가 저한테 보고 납니다. 어떤 댓글 올라왔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 하시고요. 혹시 딱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없으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박수 소리 크기가 이 부시장님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고 비례합니다. 감사의 뜻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같은 과정을 다 거쳤고요. 아마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보기엔 제가 되게 성성장구한 것 같지만은 이 과정이 엄청난 있는데 그걸 다 보니까 겪고 나니까 여러분도 다 잘 될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반 정도는 나갈 줄 알았어요. 처음 제가 드렸는데 다 계셔가지고요. 어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열정과 열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뭘 못하겠어요? 제가 응원하고요. 제가 응원한다고 해서 100% 보장을 못하는지 개런티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다 잘 될 거로 믿고 하여튼 좋은 에너지 받아서 우리 국민대 나온 분들이 국민대 자랑스러운 졸업생 선배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김질수 대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찾아주신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지금 2달째, 한 달 정도 하면 이제 이 보조개에서 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